안녕하세요. 2023년 11월 10일 태국 뉴스입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11월 12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에 세타 총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세타 총리는 무역과 투자 연결성과 지속 가능성, 디지털 경제와 포용성에 대한 태국의 정책을 보여줄 것이라고 합니다. 태국 정부가 외국인 여행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입국 시 9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180일까지 체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 16세 이상의 국민에게 1만 바트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총리부는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승려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주유소가 기름이 없다며 판매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국은 기름이 있는데도 판매를 거부하는 업주에게는 징역 7년과 14만 바트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타 총리는 1만 바트의 전자화폐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빠오땅 앱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빠오땅 앱은 이미 4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과 180만 개의 상점도 등록해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세타 총리는 16세 이상의 국민 중 월 7만 바트 이상의 급여를 받거나 은행에 50만 바트 이상을 보유한 국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약 5천만 명에게 약 6천억 바트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데 지급된 전자화폐는 6개월 내에 지역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염통제국은 10일 오전 방콕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오염 기준치가 넘어선 곳이 17곳이나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3일까지 대기 오염 농도가 상승할 것으로 거주민이나 여행객은 야외 활동을 줄이고 외출 시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도 권전철 핑크라인의 완공이 임박한 가운데 당국은 12월 중에 무료 시험 운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정식 운행이 시작되면 하루 약 6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요금은 15바트부터 최대 45바트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방콕시의 마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토바이 택시기사와 배달기사들과 협력해 감시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8만 6천 명의 오토바이 택시기사와 5,300명의 배달기사, 약 10에서 20만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방콕 프라카농 지역의 수쿠밋 도로에서 과적 트럭이 주행 중 전력용 맨홀 뚜껑이 파손되면서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의 앞 유리창에는 별 모양의 큰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었는데 비리 공무원들에게 돈을 상납한 표시인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장이 3일 이내에 사건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경찰청장은 자신이 취임 후 지난 1개월간 4만 건 이상의 마약과 총기 범죄자를 체포했다고 자평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39,273명이 체포되었는데 이 중 마약 사건 관련자는 16,418명이었다고 합니다. 중앙수사국은 아유타야 지방에 위치한 운송업체를 급습하고 전자담배 등 물품 6만 개 약 10억 바 상당을 압수했습니다. 해외에서 밀수된 대량의 전자담배가 운송될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와 단속이 이뤄졌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방콕 시내를 주행하는 과적 트럭을 단속하기 위해 방콕시는 주요도로 곳곳에 임시 검문소와 계량소를 설치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방콕시의 대기 오염 농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 등을 대상으로 배출 단속을 실시해 오염을 통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누틴 내무부 장관은 국민들이 수돗물을 마실 수 없어 식수를 사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방 상수도국에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장관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한 병에 10에서 20밭의 식수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해결해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오클라이당의 피타 전 대표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반드시 다시 총리직에 출마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재 피타 씨는 의원직이 정지된 상태로 법적인 판단에 따라 수년간 정치 활동이 금지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피타 씨는 군부 통치의 실증을 느끼는 국민들이 점점 민주진영에 지지를 보내면서 민주주의를 열망하고 있으므로 다음 선거에도 반드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 정부가 방콕과 파타야 등 4곳의 시범 지역의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새벽 4시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파타야 호텔그룹의 탄핵 이사는 파타야의 경우 명확한 구역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흥업소 인근 주민들의 말을 빌어 이전에 1시까지로 제한된 경우 실제로는 2시가 넘어서야 소음이 줄어들었는데 영업시간이 새벽 4시로 연장될 경우 자칫 밤새 잠을 못 자는 주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류 판매 시간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은 불교 관련 공휴일이나 선거일은 이해하지만 일반적인 낮 시간대에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10일 오전 5시부터 휘발유 제품의 가격이 리터당 44땅씩 인하되면서 가스올 95의 경우 36.25바트까지 내려갔습니다. 수도권 전철 핑크라인의 개통이 다가오면서 핑크라인이 지나는 쨍화타나와 아민트라, 민부리 지역의 콘도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앞으로 땅값도 2배까지 상승하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의 콘도 수요가 급증하면서 콘도 가격이 연평균 10%씩 상승하고 있었는데 당분간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관계자는 내다봤습니다. 9일 오후 2시경 매홍손 빠이 지역을 진원으로 하는 진도 4.7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2km로 빠이 지역을 비롯해 치앙마이와 치앙마이시에서도 몇 초간 흔들림이 느껴졌지만 피해보고는 없었습니다. 10월 한 달간 태국의 교통사고는 992건으로 126명이 숨지고 70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1570대의 차량이 사고에 연루되었는데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33%, 사망자는 22%, 부상자는 32%, 차량 파손은 32% 감소했습니다. 사고 원인으로는 과속이 74%를 차지했으며 사고 차종별로는 픽업 트럭이 37%, 승용차가 30%, 트럭이 10%, 대형 트레일러가 8%였습니다. 사고가 많은 지방은 수도권이 24%, 동부 17%, 북부 15% 순이었습니다. 태국 외무부는 하마스에 납치된 태국인이 1명 더 확인되면서 총 25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이스라엘에서는 34명의 태국인이 숨졌으며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9일 오후 4시경 촌부리 파나니콤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교실 바닥이 무너지면서 20명 이상의 학생이 아래로 떨어졌지만 대부분 경미한 철과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이 학교는 47년 전 지어진 2층짜리 건물로 영어 수업 중이던 교실 나무 바닥이 무너져 2m 아래로 학생들이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사케오 아란야프라텟 지역의 국경시장인 롱크아 시장에서 밀수된 위조 축구 유니폼 290벌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유니폼은 캄보디아로부터 밀수된 것들로 유럽과 태국의 유명 구단의 짝퉁 유니폼이었다고 합니다. 이민국은 푸켓 공항에서 기한보다 79일 넘겨 불법 체류한 미국인 남성을 출국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또 꾸라비 지방에서 불법으로 가이드 일을 하고 있던 외국인도 체포했습니다. 태국에서 외국인은 가이드 일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체포 후 기소, 추방당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9일 오전 4시경 파타야 타프라야 거리에서 40대 초반의 남성이 울면서 이상행동을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귀신을 보았다고 울부짖었는데 경찰이 남성을 진정시키기 위해 기도를 하고 성수를 뿌렸다고 합니다. 이후 남성은 흥분을 가라앉혔고 곧바로 평상시 상태로 돌아갔다네요. 태국에서는 경찰관이 교통체증으로 꽉 막힌 차 안에서 아이를 받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젠 테마의식까지 해야 한다니 힘든 직업인 것 같습니다. 태국 에너지 음료인 카라바오가 맥주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카라바오 맥주는 방콕부터 유통을 시작해 전국으로 넓혀간다는 계획인데요. 2024년까지 태국 내 시장 점유율 1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9일 새벽 2시경 파타야 좀티엔 사이성 거리를 걷던 러시아 여성이 2,500바 상당의 스마트폰을 강탈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숙소로 돌아가던 여성 옆으로 오토바이를 탄 2인조가 다가와 여성의 머리를 폭행 후 스마트폰을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여성은 구조대의 치료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경찰이 CCTV 영상을 확보해 범인들의 뒤를 쫓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경찰은 사기 혐의로 31세 여성을 체포했습니다. 이 여성은 12만 명의 팔로워를 거느린 인플루언서인데 미용 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서 40명으로부터 1,000만 바 이상을 사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민국 경찰은 중국에서 불법 폐기물을 거래한 혐의로 수배된 중국인 남성을 수원 나풍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중국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남성은 타인의 여권으로 제3국으로 출국하려 했다고 합니다.